시세의 흐름이 상승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요. 하락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잖아. 단지 볼 때요? 단지 볼 때? 세대수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지 시세 그래프를 봐야 돼요. 시세 그래프. 네. 시세 그래프가 그 단지의 입지에 형성한 데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값이 시세 그래프거든요. 네. 시세 그래프인데 시세 그래프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네. 그게 뭐냐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데 네.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크지 않는 미세한 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고 매매 가격이 그쵸.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요? 그 기간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0년 기간 동을 보면 네. 다 보입니다. 네. 3년 이상만 보면 돼요. 네네. 3년 이상만 보면 되는데 10년 정도 봤을 때 가격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죠. 단지가 있죠. 네. 아니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 네. 변화가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가 있어요. 전세로 살면 건 괜찮아. 전세 사는 건 괜찮은데 근데 매매로 살기에는 입지적으로도 노후도도 네. 브랜드도 이런 거 너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고 네. 그 이 돈이라고 한다면 다른 단지에 다른 아파트 사겠다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네. 이걸 보통 흐르는 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단지요? 흐르는 단지. 흐르는 단지. 예. 근데 이 흐르는 단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의 흐름이 상승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요. 하락장에서도 크게 나타나잖아.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가격이 대부분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네네. 근데 특히 30대일수록 좀 더 소액으로 뭔가 내 집 마련에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흐르는 단지에 딱 걸렸을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나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기회에 네. 흐르지 않고 매가 상승할 수 있는 네.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네. 발생한 거죠. 흐르는 단지의 특징은 그런 거죠.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작죠. 굉장히 작은 게 특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세로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네. 내가 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보자가 여기 흐르는 단지에 갇힐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문제는 상승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하락장에서는 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네.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네. 전세가 밑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오로지 내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죠? 엄청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고 뭐 갭이 적다 하는 단지에 무분별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현재는 내가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가가 상승하겠지라고 네. 해서 생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높게 전세가를 준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옆에 있는 단지를 사겠어. 왜 상장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나는 이 단지는 사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단지는 내가 들어간 순간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흐르는 단지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이게 비슷한 주기로 흐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상승할 때는 높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상승한 만큼 또 빠지는. 네. 네. 그러면 이런 단지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승의 기울기 흐름이 크지 네. 않는 단지 두 단지라고 한다면 네. 어떤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빠졌을 때 사가지고 좀 올라갔을 때 팔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단지의 특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네. 매가가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인데 네.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나서 실수요자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이거를 네. 팔려고 했을 때 그 단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네. 그 가격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코인 같은 단지네요. 그쵸. 맞아요. 코인. 이건 좀 무섭게 변하고 있는 코인.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상승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폭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타이밍 쪽으로 네. 내가 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시기를 놓쳐버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락장을 똑같이 그렇게 네. 같이 받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로 베이스식으로 간다. 왜냐하면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로 베이스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역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네네. 다만 이게 꼭 안전하다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상승장 때 들어가서 매가 상승 높게 올라왔는데 네. 하락장 때 그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흐르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질 폭이 떨어질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얘는 역전세난만 걱정되는데 얘는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단지의 특성을 보이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 2년만 해도 4년 이내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단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뭐 단타라고 한다면 뭐 2년 이내도 있으니까 2년에 4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쵸. 그냥 한 주기 정도 돌린다. 전세 한 바퀴.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세 한 바퀴 돌리면 4년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그 오히려 그게 그런 게 이제 그런 이게 등락이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전세가율이 높냐 높지 않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의 특징이 실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두터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굳이 그 지역 내에서 내가 그 단지의 아파트를 살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지역들이 보통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죠. 지방에는 파견 나간 사람들은 다 전세 사니까. 그쵸. 일단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인데 그 지역의 단지가 투자 가치성이 즉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투자 가치성이 굉장히 큰 단지일 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매매하고 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전세는 실거주 수요를 말하는 거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 상승폭보다 매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그만큼 더 가수요가 많이 붙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낮다고 해서 투자 가치성이 무조건 크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또 어렵죠. 근데 그래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가장 황금 그래프냐? 황금 그래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있죠.